안녕하세요. 제1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애니메이션의 김종윤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블릿을 이용한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첫 번째, 태블릿이 필요하겠죠? 아이패드도 괜찮고 갤럭시 탭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펜이 있어야 됩니다. 펜이 없으면 손으로 그려도 괜찮은데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펜이 있으면은 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비스 페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이비스 페인트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비스 페인트는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는데 무료 버전만 가지고도 충분히 멋있게 그림을 만들 수 있으니까 무료 버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차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블릿 드로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갈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프로그램 기본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한 드로잉을 함으로써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디지털 페인팅 수업이잖아요. 태블릿을 이용한 그림도 디지털 페인팅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태블릿을 이용한 그림은 PC를 이용한 그림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태블릿은 간편합니다. PC보다 훨씬 간편해요. 우리가 PC로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컴퓨터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타블렛 같은 게 드로잉 타블렛 같은 게 필요했죠. 드로잉 타블렛이 필요했고 그 프로그램이 필요했는데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어디 딴 데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할 수는 없었고요. 자기가 이제 작업실을 꾸며놓은 자신의 데스크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죠.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태블릿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작가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주 간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태블릿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간편하게 카페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었죠.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역시 퀄리티가 단점일 수 있겠죠. 일단은 태블릿은 크기가 작잖아요. PC 모니터나 아니면은 드로잉 타블렛에 비해서 그 화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림의 스케일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PC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기능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숙지하고 우리 이제 프로그램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스 페인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스 페인트를 일단 다운로드 받은 후에 앱을 열어주세요. 앱을 열면 이렇게 가장 첫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왼쪽에 나의 갤러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갤러리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위에 상단에 플러스 버튼,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여기 이제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SD라든지 1:1 비율, 3:4 비율, 16:9 비율 또는 수직 기둥, 엽서, A4, B4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기존의 템플릿을 이용해도 괜찮고요. 위에 보시면 W는 이제 넓이입니다. 넓이고 H는 높이인데 내가 맘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를 움직여서 크기를 정할 수 있어요. 크기를 정할 수 있고요. 또는 숫자 칸을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숫자를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로 1500에 세로 2500짜리 템플릿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OK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종이가 만들어지는데요. 하얀색 도화지가 만들어지는데, 자, 툴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툴을 모두 다 설명하면은 조금 너무 많으니까 자주 쓰고 그림 그리는데 가장 필요한 툴 위주로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자, 브러쉬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브러쉬 분 모양 아이콘 있죠? 브러쉬를 누르면 여러 가지 브러쉬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브러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브러쉬를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자물쇠 표시가 있는 브러쉬가 있죠. 자물쇠 표시가 있는 브러쉬가 있고 아닌 브러쉬가 있는데, 자물쇠 표시가 없는 브러쉬만 현재는 사용할 수 있어요. 자물쇠 표시가 있는 브러쉬는 유료 브러쉬로서 유료 결제를 하면 모든 브러쉬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할 브러쉬를 사용할 게 없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다 그냥 기존의 브러쉬만 가지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 무료로 되어 있는 브러쉬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소프트 스쿨펜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하고 화면에 펜을 이용해서 쭉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선의 굵기는 아래쪽에 이쪽에 선의 굵기는 이쪽 아래쪽에 있고요. 자, 이거를 오른쪽으로 올리면 굵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얇아집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자, 원하는 굵기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투명도라고 해서 바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투명도가 낮아져서 브러쉬가 약간 불투명해져요. 점점 희미해지죠. 이렇게 희미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브러쉬로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잘 안 그려질 때도 있는데, 틀리면 자, 지우개가 있습니다.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지우개를 클릭해서 지우면 돼요.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이 방법이 너무 번거롭다고 하면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자, 이쪽 아래쪽을 보시면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뒤로 갑니다. 바로 전에 그림을 그리기 전 뒤로 돌아가요. 물론 앞으로 다시 보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뒤로 보내는 거 옆에 바로 오른쪽에 앞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리고 뒤로 보냈다가 다시 앞으로 나타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올감이라는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올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둘이에요. 이쪽에. 자, 올감이가 뭐냐? 올감이는 다른 말로 선택툴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사과를 하나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으면 올감이 툴로 자,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선택한 후에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그림을 그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 머리카락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하면 자, 그렸는데 조금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코가 조금 더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우고 다시 그리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지우고 다시 그리기가 너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그려놓은 게 아까울 수도 있고 그럴 때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코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 후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왼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가 선택했던 코만 자, 왼쪽으로 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선택 영역을 해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페인트 통이란 걸 알려드릴 거예요. 페인트 통은 뭐냐? 색을 칠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우개로 다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 자, 다시 사과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자, 이 사과에 빨간색 색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 아래에 있는 페인트 통, 이쪽에 있는 페인트 통 툴을 선택한 후에 자, 여기 밑에 이쪽 아래 보시면 색깔이 있어요. 이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쪽이 아니구나. 자,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네모난 거 보시면 여기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데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나는 지금 빨간색 사과를 할 거니까 자, 사이클에서 빨간색으로 온 후에 빨간색도 다 같은 빨간색이 아니죠. 연한 빨간색이 있고 진한 빨간색이 있고 어두운 젓갈색 이런 빨간색도 있기 때문에 자, 원하는 빨간색을 골라서 페인트 통으로 툭 하고 눌러주시면 색깔이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자, 색깔을 아래에서 색깔을 고른 후에 초록색 사과를 해볼까요? 자, 색깔을 고른 후에 페인트 통으로 툭 하고 집어넣으면 색깔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색을 골라서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요. 자, 여기서 디지털 페인팅의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종이 하나에다가 색도 칠하고 선도 따고 색도 칠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페인팅은 그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이유를 알려줄게요. 자, 먼저 똑같이 검은색으로 사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사과를 하나 그리고, 사과를 그리고, 자, 저는 페인트 통을 쓰지 않고 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브러쉬 크기도 좀 키워서 브러쉬를 조금 굵은 걸로 바꿔볼까요? 굵은 브러쉬로 바꿔서 자, 색깔도 붉은색으로 바꿔서, 자, 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밑에 선을 딴 그림, 선단 그림 위에 색이 덮어 씌워져 버리죠? 자, 이래서 레이어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다른 레이어 하나를 만들 겁니다. 레이어는 여기 있어요. 이 아래쪽에 여기 있는데, 자, 레이어는 간단하게 말해서 종이입니다. 종이인데 레이어 하나는 한 장의 종이에요. 다만 투명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 선을 딴 거는, 선은 여기 이 1번 레이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2번 레이어를 추가할게요. 그리고 2번 레이어를 쭉 끌어당겨서 1번 레이어, 선단 레이어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색을 칠해 볼게요. 자, 선을 딴 레이어 아래로, 선단 레이어 아래로 색깔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아무리 칠해도 선단 레이어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이해가 되나요? 자, 선단 레이어가 2번, 여기 2번이 있고요. 밑에 그 아래 깔린 거는 색깔 레이어입니다. 색깔 레이어를 다시 잡아서 선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선 위로 덮어 씌워지죠. 선 위로 다시 올라와요. 자, 다시 아래로 내리면 선 아래로 가고, 이런 식으로 종이들끼리 겹칩니다. 종이를 여러 장 겹쳐서 위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먼저 올라온 종이가 먼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서 세 번째 레이어는 우리가 사과 선을 딴 레이어와 색칠한 레이어 가운데에 껴볼게요. 그리고 약간 광택이 나는 사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광택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는 지워볼까요? 이렇게. 자, 삐져나온 거 조금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광택이 나는 사과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광택은 중간에 있죠. 중간에 껴있는 레이어고, 선 레이어, 광택, 그리고 색깔입니다. 지금 색깔을 껐다 켰다, 눈을 껐다 켰다 하는데 광택까지 없어지는 거는 광택이 하얀색이기 때문이죠. 없어진 게 아니라 하얀색이라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겹쳐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중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후에 조금 더 어두운 붉은색으로 바꾼 다음에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 그림자는 현재 색깔 위에 있습니다. 색깔 위, 그리고 선 아래에 있어요. 색깔보다는 위에 있고요. 선보다는 아래에 있죠. 광택보다도 아래에 있네요. 자, 광택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광택 쪽으로 침범해도 광택 밑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자, 지울 때도 지금 현재 자기가 선택한 레이어에 있는 그림만 지워져요. 예를 들면 선을 선택하고 지우개를 지우면 선만 지워집니다. 색깔을 선택하고 색을 지우면 색만 지워져요. 이해가 되죠? 레이어끼리 다른 거는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레이어만 운영할 수 있어요.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기본적인 사용법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그리고, 자,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브러쉬를 조금 얇은 걸로 한 다음에, 자, 여기 뭐가 있네요. 자, 인물을 그릴 때도 밑그림부터 그려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 밑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선을 따야겠죠. 자, 다른 거는 다 없애볼게요. 자, 밑그림을 그렸으면, 자, 이 위에 선을 따야 되는데, 밑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밑그림이 너무 진하잖아요. 그 위에 레이어를 만들고 선을 따봤자 밑그림이 너무 진하니까 선이 하나도 안 보이겠죠. 자, 밑그림 레이어를, 자, 불투명도를 낮추는 겁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선 레이어를 선택해서 불투명도를 낮춰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하겠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선을 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그림 레이어를 보면서 깔끔하게 선을 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따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선을 땄으면, 자, 또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서, 자, 이 레이어는 지금 방금 만든 레이어는 색깔을 칠할 거예요. 자, 선 아래로 가야겠죠. 색이 선 위로 올라오면 안 되겠죠. 선 아래로 놓고 페인트 통으로 색깔을 고른 다음에, 밑그림 레이어는 눈을 끄겠습니다. 툭 하고 치면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뭐 옷 색깔 같은 것도 정해서 또 색깔을 넣어주고, 머리카락도, 자, 색깔을 넣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정말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비스 페인트의 아주 기본적인 운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 오늘 설명한 툴 이외에도 많은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주는 툴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감을 잡으면 되고요. 자, 기본적인 이비스 사용법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비스가 좋은 점은 아래에 보면, 자, 이쪽 아래에 보면은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요. 자, 뒤로 가기 누른 후에, 자,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기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다음에 켰을 때도 이렇게 있어요. 그림을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냥 뒤로 가기를 누르면 알아서 저장이 되고, 누른 다음에 자기가 저번에 그렸던 그림을 누른 다음에 편집을 누르면, 오른쪽 위에 편집을 누르면 다시 그릴 수 있어요.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비스 페인트의 아주 간단한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았고요. 자, 다른 여러가지 기능도 다 써보면서 이비스 페인트에 대해서 익히고 멋진 그림을 재밌는 드로잉, 멋진 그림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모두 재밌는 페인트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